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지수학 캠프 4.0이죠. 자,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 됐으니까 정말 결단하고요. 이 시간만큼 정신 집중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봅시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예요.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배우는, 만약 여기서 끝장난다면, 끝장을 내면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개념 시간인 것만큼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들을 암기해서 나중에 실전 문제가 나올 때 바로바로 아웃풋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아시겠죠? 자, 먼저 제가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우리가 앞단에서 배웠지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미지수 x가 있는, 그죠? 또 이퀄, 똑같다, 양쪽이 양변이 같다라고 하는 이퀄을 가지고 있는 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2차 방정식이다 그 말은 보통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얼마죠? 그 다음은 0이다. 이런 상태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큰일 나. 알았죠? 어떤 게 문제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당연히 2차가 보이니까요. 선생님, 당연히 2차죠.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 개념을 묻고자 하는, 누가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냐, 제대로 알고 있냐 라고 하는 게 수학의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선생님들을 낼 때는 여기다가 뭐가 있냐? A는 이렇게 써있지만 A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왜냐면 A, B, C는 상수거든, 숫자. 그러니까 A도 0, 0은 숫자 맞단 말이야. 3도 숫자지만 0도 숫자니까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럼 A가 0이면 이 항은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0이니까 없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태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너의 눈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 깨지는 거지. 수학을 잘한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제대로 공부한다면요, 뒤로 갈수록 수학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근데 이제 어설프게 교과서식으로만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정말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입니까? 이게 없이 물어본다면은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고, 여기서 n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A는 확실하게 0이 아니니까 살아있거든, 얘가. 이 항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것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2차일 때 2차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특히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A, B,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네들 개수, 문자와 붙어있는 개수 또는 상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X가 미지수는 X가 바로 변수, 미지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만약에 시험 문제가 A 세제곱 플러스 BA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X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플러스 Z 이퀄 0. 이래도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 아, 이거는 X에 대해서 2차 항이 있고 1차 항이 있고 여기도 1차 항이구나. 그치? 그래서 숫자 x의 제곱 플러스 숫자 x 플러스 숫자, 있죠? 숫자 이퀄 0. 있죠? 이러한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문제들을 풀 때 모든 응용제들까지 다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놀라지 말고 그냥 숫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말고 x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상수로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한테 별의별 거 다 나와가지고 막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느낌을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겁먹지 말고 x 말고는 전부 다 그냥 심플하게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x 값이 뭐냐? 이게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면 이게 왜 있는 거냐? x가 뭔데? 이 식을 맞게 하는 x값을 구해봐. 그렇죠? 그래서 이 x값을 구하는 것이 이 2차 방정식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그럼 어떻게 x값을 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만약에요 3은 1이다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x값이 원래 이 식의 취지는 x가 1, 1.5, 1.7 뭐 이와 같이 값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숫자들 중에서 누가 제곱시키고 3 곱해서 빼서 3을 더하면 계산하면은 1이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근데 그걸 언제 다 해? 너무나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이게 1이 아니라 다른 숫자 A, B, C, D 이상한 것들이 이 안에 있더라도 넘겨가지고요. 넘겨서 얘네들 어떻게 한다? 0이라고 무조건 만들어 놓고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숫자를 3, 1 보이니까 2지 여기 만약에 A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넘겨서 무조건 0 되게 알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앞단에서 배웠던 바로 무슨 분해? 인수분해 그죠? 인수분해 배웠죠? 그 인수분해로 이렇게 고칠 수만 있다면 곱해서 0이 되는 것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이것이 0이다. 그죠? 이와 같이 뭐 할 수 있어? 자, 이것이 0이거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0이 된다.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나오게 된 거죠. 그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여기서 우리 인수분해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x-1, x-2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어지잖아. 그래서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3이라면 어때? 이게 0이 아니라 3이라면은 곱해서 3 되는 것은 엄청 많잖아. 1 곱하기 3, 3 곱하기 1, 2 곱하기 2분의 3 막 이런 식으로 많은데 그래서 이런 3이 아니라 숫자 0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얘가 0 또는 얘가 0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1만 넘겨주면 x는 1 여기서는 x는 또는 2 하고 완벽하게 x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아까 0이 아니라 3 이와 같이 있으면 해결이 안 돼. 근데 0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다른 것들이 오른쪽에 A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것들이 막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서 항상 오른쪽은 0 되게 해야지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분리가 된다. 쪼개지는 거야. 아까는 엄청나게 복잡했잖아. 2차 방이죠. 그죠? 이 2차식 굉장히 긴 복잡한 것을 쪼각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얘보다 훨씬 간단한 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x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금방 뭐 했니?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어떻게 그 x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첫 번째 인수분해 그죠?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그때 중요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는 교과서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는 개념서에서 보면 많이 봤잖아 사실 이 식 그지?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오는 게 문제 아니야. 그래서 얘를 금방 했던 거 모든 식을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숫자가 0이다 0 이렇게 써 한글로 알았죠?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인수분해 이용해서 답이 짠 하고 나온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이 식이 된 거죠. 정리한 게 이 깔끔한 식이 된 거야.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퀄 0이다. 이거 한번 인수분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을 인수분해 한다는 것은 제가 이걸 이제 썼으니까요. 좀 제가 지울게요.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개념 노트에다가 잘 적어 놓으시고요. 이걸 갖다가 풀 때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거야. 이걸 만약에 우리가 전개한다면요. 전개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방법 그냥 전개해도 이 경우는 그래 봐야 자기가 2차야. 그쵸? 전개해봐야 2차야. 그러니까 할만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개에 의해서 푸는 방법. 그러면 x의 제곱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공식 있었죠? 4x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4. 여기는요. 자, 전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4x 얘는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그죠? 플러스 8
뒤에는요 그대로 플러스 3은 빵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 8x 이렇게 돼서 얼마죠?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된 거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서 인수분해 하는 것을 배웠거든. 자, 그 논리에 의하면 우리는 이것을 인수분해 곱하기 인수분해 스타일로 고칠 수 있고 확실히 0이야. 이 0이 어때요? 우리한테 열쇠를 쥐어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x 하나씩 마이너스 3, 5, 15 맞죠? 3, 5, 15 곱해서 15 되고 더해서 8 되고 마이너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이것이 0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x는 3이거나 또는 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방법. 이제 지금 배우는 것들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치? 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특히 저는 막 정말 좋은 대학을 명문대를 가고 싶다.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기본이고, 그렇죠?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본이 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옛날에 노량진에 가면 여러분, 노량진이라는 곳이 있어. 이곳은 거리가 인도 자체가 정말 넓어요. 진짜 넓은데 선생님도 처음 체험했어. 점심시간 딱 되죠. 그러면 밥 먹으러 나가잖아. 그럼 막 치여. 너무 아파. 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아서 식당에 가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들이냐?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통 거의 막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많이 와요. 그 근처에 사는 중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니까 정말 다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다 몰려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말 나는 정신이 조금 안 차려져.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나 나른해. 이러면요. 버스를 타. 그리고 지방 사람들은 서울 올라와. 노량진에 가. 그러면은 바로 정신 차려져. 너무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밥 먹으면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때 제가 노량진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거긴 사람이 워낙 많아서요. 막 기본이 100명이야. 그래서 마이크 대고 막 수업을 하는 거지. 근데 강의를 선생님이 하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시간표를 짜는데요. 선생님이 시간표를 보통 이제 고등학교 수능 이런 시간표를 짜는데 하나는 1등급을 위한 시간표였어. 똑같은 선생님인데 강의 자체가 다른 거지. 또 하나는요. 스포자를 위한 시간표를 넣은 거야. 그래서 등급별로 쫙 있는 거지. 근데 특히 그 안에 아무튼 1등급을 위한 거. 완전 1등급만 와라 이거야. 잘하는 것만 문제집도 다 어려운 것만 고른 거죠. 책 자체가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스포자는 정말 스포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위해서 완전 기초. 막 이거지. 거기는 보통 대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 군대를 갔어. 그래서 군대 갔다가 취직을 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좀 더 연봉도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리라. 공부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학교 버전의 수학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스포자의 그 쉬운 것들을 딱 구성을 한 거예요. 책도 다르고 문제도 틀리고 한 거야. 난 놀라운 사실. 근데 그 두 개가 정말 거의 마감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진짜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두 강의가. 다른 3등급, 5등급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강의를 내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설문조사 보니까 너무 놀란 게 뭐냐. 1등급에 온 학생들은 보통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군대를 한 3년, 5년씩 사회생활을 하고 와서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수학을 공부하니까 계산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1등급을 주로 들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스포자 아이들 있죠. 이 스포자 강의 누가 듣냐. 선생님 생각할 때는 당연히 수학을 공부를 포기할까 말까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오겠지? 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어놨는데 글쎄 거기는 이미 전 수능에서 이미 1등급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을 받은 학생들만 쪽에 있었던 거야. 그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너네는 1등급을 받았는데 실제 수능에서 1등급, 2등급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재수, 삼수를 한 거죠. 이 스포자반을 왜 듣니 도대체? 그랬더니 그 아이들 하는 말. 수능을 보면서 느낌이 실제 수학을 묻고자 하는 수능은요 정말 근본적인 개념을 묻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는 이상한 잡다한 편법을 이용하는 그러한 식의
공부법이 아니라 근본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면 자동으로 1등급은 나오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수포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개념을 또박또박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를 그들은 알고 있는데 그들이 두세 명이 아니고 100명 이상이 그렇게 한 반이 채워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느낄 때는 그거 말고 그 이후에도 보니까 오히려 수학을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일수록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그냥 외우는 거 말고 왜 그런지를 똑바로 아는 학생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그거야.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하게 사용되죠. x-2가 똑같이 생겼죠. 제가 이걸 이렇게 사과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니까 얘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A라고 우리가 보통 치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A라고 잠깐 동안 바꿔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남아있는 이것을 인수분해 하면요. A-1, A-3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다? 1 또는 A는 3. 근데 A 자리가 얼마였다? A가 바로 얘였죠? 그대로 한번 쓸게요.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 그죠? 이게 0이잖아요. A가 X 마이너스 2 그대로. 마이너스 1은 0 또는 이거 봅니다. X 마이너스 2 여기까지가 A고요.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은 X는 4 나오고 X는 5 여기 있지. 알죠? 그래서 풀이법 두 가지 배운 거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때 첫 번째는 정리하면 풀 수 있다. 근데 때로는 이 안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막 EA 플러스 B 플러스 C 막 이상해. 이 안이 복잡해. 그래서 전개하면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똑같은 것을 치환 일단 해서 그죠? 식을 간단하게 보고 먼저 풀고 그죠? 그 다음에 진짜 X를 그 다음에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둘 중에 풀 때 어떻게 되는 어떤 학생이 풀지도 않고 고민만 해. 여기에서 이렇게 할 거냐 고민만 하는 학생도 있어. 이러지 말고 그냥 하는데 손만 빠르게 조금 더 선생님이 추천드린다면은 이렇게 치환해서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한 어떤 식의 어떤 스타일의 2차 방식이 또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x-2의 제곱은 0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 식이나 어떤 식이나 x의 제곱 마이너스 정리하면 플러스 4 9요. 똑같은 식이죠. 이거나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얘는 이렇게 곱해가지고 0 된 거니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잖아요. 그 0 치면은 x는 얼마가 나와? 2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다른 숫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만 나와. 근데 얘가 이 식과 자 이것도 역시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하고는 어때?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다른 식이잖아요. 그리고 2차고 얘는 1차거든? 그래서 다른 식이다. 얘는 1차 방정식, 얘는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x는 2고 여기서도 x도 2야. 다 x는 2가 나오는데 나온 원인, 근본이 틀리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것을 2차 방정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그 직전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풀 때 x는 2 그리고 풀었던 여기서도 또 x는 2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x는 넘기면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분명하게 몇 개가 발생해. 2개가 발생한다 그거야. 확실하게 독립적으로 2개가 있었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 없다고 쳐버리면 얘가 서운해하지. 그러니까 x값 숫자가 2하고 3 이렇지 않고 2하고 2 똑같을 뿐이지. 숫자의 종류가 같을 뿐이지 개수는 2개라는 얘기지. 여기는 1개였고 그러니까 2개의 식은 다른 식이며 나올 결과는 똑같으나 서로 다른 숫자만 말해봐 2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말할 뿐인 것이죠. 분명하게 다른 과정에 의해서 태어난 애들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근이 뭐한다? 근이 중복됐다. 2개가 있긴 있는데 근이 중복됐어. 얘는 근이 중복된 게 아니지. 원래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는 끝. 할 말이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얘는 x는 2이지만 그 x, 여기서 나온 x는 2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애야. 그죠? 그날 개수는 2개고 숫자만 단지 종류가 2, 3 이게 아니고 2, 2 이렇게 숫자만 다 같은 종류가 나왔을 뿐이야. 쌍둥이 같이 맞지? 알았죠? 분명히 2명 있잖아. 얼굴은 일란성 쌍둥이 똑같이 생겼는데 분명히 2명이잖아. 이거를 우리 눈에 봤을 때 똑같이 보인다고 해서 한 명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돼. 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죠?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면은 얘가 열받아서 여러분의 점수를 깎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중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x 일반적으로 p의 제곱은 0 이렇게 있을 때 x는 p 이렇게 써주면서 반드시 옆에다가 중근이라는 거 안 쓰면 안 된다 그거지. 아셨죠? 자, 정리하시고요. 또한 이제 요거의 그 다음 버전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왔었냐? x-a 너의 제곱은 b 이렇게 돼 있어. 식이야. 그럼 이제 x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는요 앞에서 뭘 배웠는가 하면은 x 여러분 제곱은 3 이렇게 있어. 그럼 x는 제곱 끝에서 어떻게 배웠죠? 제곱을 없애고 뿔만 루트를 딱 붙이면 됐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x가 그죠? 3의 제곱 끝 x가 뿔만 루트 3 이렇게 2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선생님 이거 원래 앞에처럼 그냥 전개해서 풀면 안 되나요? 됩니다. 저기 전개해서 쭈르륵 전개하면은 1x제곱 플러스 숫자 x 플러스 숫자는 0 b 넘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때로는 a, b가 이렇게 푸는데 숫자나 이 안에 막 문자가 있어가지고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응? 그리고 이것만 이 방법만 알고 있다면 답이 안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첫 번째 x-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제곱근에서 배웠듯이 이 제곱이라는 것을 없애고 그쵸? 그 다음에 뿔만 루트를 붙여왔었죠. 똑같이. 그래서 이 안에는 숫자 b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넘기면 x는 a 뿔만 루트 b 이런 거야. 그래서 x값이 2개 나왔다 이겁니다. 그죠? 이것은 선생님 오늘 중근인가요? 어때요? 얘는 a 플러스 루트 b 하나하고 a 마이너스 루트 b 분명히 다른 숫자죠. 이게 중근은 아닌 거야. 그죠? 다만 풀이하는 과정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었을 뿐이야. 그렇죠? 풀이하는 과정 가운데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다. 중근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는요 근해 공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2차 방식 푸는 거 어떻게 푸는 거야? 여러 가지 것들 지금 같이 정리하면요. 아까 첫 번째는 푸는 방법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냥 전개해서 인수분해해서 어쩌고 곱하기 이꼴 0 0이 되게끔 무조건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화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이걸 떠올리지 못하면 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또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 있었죠. 중군이라는 거 배웠어요. 중군. 이거 할 때는 어떤 거의 제곱 이꼴 0 이것도 역시 0이었죠. 세 번째는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거. 그래서 x-a의 제곱은 어떤 숫자. 그쵸? 이렇게 돼서 알아서 제곱을 없애고 푸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푸는 거요? 2차 방정식에서 근 또는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근해 공식이죠. 저번에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하는 사실을 배웠어요. 물론 2차 방식이라고 할 때는 n이 0이 아니다 반드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근을 단번에 구하는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그 다음에 이 속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근을 한 방에 구하는 a, b, c 나한테 준 문제에서 상수를 알기만 하면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 개념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판별식 D라고 이름 붙이면서 판별하는 식이다. 얘만 따로. 왜 그러냐? 이 D라고 하는 것이 D가 0보다 클 때와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를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때 뭘 보냐? D가 3이라고 해봐. 0보다 큰 거, 3. 이게 3이야. 그러면 루트가 살아있죠, 3으로. 그러면 그 앞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각자 존재하지. 그래서 이때는 근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거야. 지금 이때는 근이의 근인데요. 근의 넘버,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의 구호를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 근의 의미는요. 서로 다른 숫자가 실수 가운데서 실수 우리가 배웠죠? 가운데서 몇 개 있냐는 거야. 두 개 있다. t가 여러분 0이면요. 이 자리가 0이면 루트 0은 0이지. 그때는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어때요? 똑같지. 답에 어려움을 주지 않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돼. 이때는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물론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2차인데 x 값 실수 중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물어본다면 뭐라고요?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다. 그 한 개는 그냥 한 개가 아니라 바로 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겠죠? 중근이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특이한 것은 무조건 나와요. 특이하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아. 자, 이 속에 루트 속에서 이 안에 여러분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은요 고등학교 때 배워요. 허술하고 고등학교 때 배워.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다음 수가 이러면 다 실수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행학습을 배웠다면 허수까지 알고 있겠지만 그 허수까지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파. 그렇게 안 나와.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안 나와. 없다라고 가정한단 말이에요. D가 나보다 작다. 이 속에 음수가 있는 것들을 수라고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는 없다. 그는 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숫자가 뭐냐? 1, 3이냐? 2이냐? 그랬을 때 2 이런 건 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의 개수를 말해준다. 누가? 얘가. 얘를 뭐라고? 판별식이다. 뭐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보고 이 식을 보고 그죠? 이거를 보고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중근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중근을 갖는 것은 무엇인지 볼 때 우리가 뭘 보면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만 빨리빨리 계산해서 그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라는 것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근과 개수와의 얘네 둘이 관계가 있대. 얘네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죠? 2차 방정식에 샘플식이야. n이 0이 아니다.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얘를요, 이제 인수분해 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A에 인수분해 하면요. 이게 근이다. 근을 알파라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X는 알파, 베타. 그러니까 근을 이렇게 이퀄 0이다. 그치? 그래서 근이 알파, 베타. 이거고요. 개수 A, B, C. 그죠?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면 이것은 인수분해 한 개 이식이니까 이거를 전개하면은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되겠지. 원래 내용이 같으니까. 한번 전개해보자 그거야. 자, 얘는요 A에 요만큼을 전개하면요 X의 제곱 알파 X 베타 X 그죠?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해되죠? 전개해서 X끼리 묶은 겁니다. 이렇게 또 두 개를 상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번 곱했죠? 플러스지? 그럼 알파 베타 곱하면 알파 베타 이퀄 지금 현재 요만큼을 우리가 다시 쓰고 있으니까 맞지? 괄호같이 지금 이 괄호가 어디 써야 되는 거야? 요게 요거야. 괄호 이퀄 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를 이제 한 번씩 A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곱해주시면은 얘가 A가 되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는 것이죠. 이해됐지? 앞에 있는 A를 다 분배 없이 이용해서 다 붙여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식과 이 식이 원래가 똑같아. 응? 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비교합니다. 똑같죠? 플러스 bx 자리에 누가 있어? 플러스 bx 1차. 이게 1차죠? 그 b 자리에 얘가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제가 여기다 쓸게. b 플러스 b 자리에 이만큼이 있으니까 얘가 b가 이거야. 맞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곱해져 있으니 얘를 이쪽으로 보낸다면 곱하기니까 나누기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 그거야. 또 이쪽은요. 누구 자리에 누가 있냐? 여기는 플러스 c죠. 자, c 자리에 플러스 이거. c 자리에 이게 있어요. 세모. 그래서 이게 이거다.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베타만 있게 한다면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를 이쪽으로 보내면 나누기로 가. 그래서 a분의 c가 된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abc가 여기 있는 이 abc예요. 응? 그래서 이 식을 근을 이용해서 식을 쓴 게 얘네가. 그러니까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결국은 자, 이제 선생님이 가운데 있는 얘네들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원래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A, B, C 개수하고 알파, 베타 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이 관계다 그거야.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외워볼까? 두 개를 더한 거. 두 개를 곱한 거. 여기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위치로 외워볼까? A분의 B, A분의 C. 보세요.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외웁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죠? 자, 우리 여기까지 배웠는데, 제가 이제 조금 심화 가정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 만약에 3개, 3차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3차. 자, 심화. 여기는 지금 선생님 저는 지금 목표가 30점입니다. 이런 학생은 안 들어도 괜찮아. 그렇죠? 부담을 버리시고. 근데 선생님 저는 수학 잘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다. 봐도 괜찮아. 이해된 사람은 자 보시면요.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제가 한 것처럼 x-알파 이렇게 x-베타 근을 가지고 x-감마 좀 익숙하진 않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고 이퀄 0 인수분해 한 겁니다. 그럼 얘도 우리가 여기서 한 것처럼 막 전개해가지고 똑같다고 놓으면은 뭐가 식이 나오겠지. 자, 그랬을 때 그렇게 똑같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 x값이 3차면은 근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때 하나짜리를 더한 거. 얘는 2개짜리다. 감마 알파. 2개짜리씩 붙어있지. 더했죠. 이번에는 3개짜리 붙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걔가 바로 뭐냐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전개를 쭉 해봤어. 그랬더니 해본 결과 얘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더라. 또 지금 얘는 A분의 B, A분의 B, 얘는 A분의 C, A분의 C. 그 다음 A분의 D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시간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이 과정은 생략했지만 앞에서 금방 2개짜리 2차 방정식 했던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얘를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다. 다시 한번 3차 방정식일 때는 이와 같이 1개짜리, 2개짜리 붙어있지. 서로 다른 것들이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또 3개짜리 붙어있죠. 그럴 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또 여기도 A분의 B, A분의 C, A분의 T입니다. 심화 문제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필수입니다. 그래서 외우시려면 지금 외우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짜잔 결론. 2차 방정식 이제 중학교 3학년 학교 내신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 2차 방정식일 때 근 알파 베타 두 개면 하나짜리. 그죠? 이렇게 보이죠?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보지 말고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보이죠? 또 마이너스, 플러스 위치는 A분의 B, A분의 C, A분의 B, A분의 C. 알죠? 얼마나 외우기 편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2차 방정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